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너비그룹 박한슬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지금 몇 시간째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졸리지 않으세요? 졸리실까봐 제가 액티바이즈 3통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뭐 질문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저를 막 정말 경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강의는 처음이에요. 2년 반 정도 사업을 했는데 처음 준비하는 강의였고 사실 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이고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고 제목을 성공자가 되는 전략적 이미지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부제가 뭐예요? 나는 브랜드다. 내가 곧 비전이다. 네, 좀 거창하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성공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성공자 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STP도 잘해야 되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는 이미지 세팅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만 잘 된다고 또 사업이 잘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새벽에 수영을 가거든요. 수영을 이제 강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손에 신경 쓰면 호흡이 이상해지고요. 발에 신경 쓰면 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이 시뮬레이션 한 번을 그리고 시작하면 또 잘 돼요. 근데 생각 없이 시작하면 또 여기가 저기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뭐 손을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발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예술 같은 거죠. 네, 정말 종합예술이거든요. 뭐 하나만 잘한다고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PM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쵸? 커미션? 네, 지금 막 핀? 이런 거 아니죠. 나를 보여주는 사업인데 내가 어떤 나를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태도로 저는 증명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하루 잠깐 만나는 사람한테는 쇼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소개팅하러 나갈 때도 하루 퍼포먼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속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일관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1년이고 2년이고 이어나갔을 때 뭔가 완성된 나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 사업은 나를 보고 하고 싶어져야 돼요. 나를 딱 만났는데 사실 내가 저 PM 사업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만나면 저 여자 무슨 일 할까 궁금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데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보고 저 PM이 하고 싶어야 되고 저 PM이 먹고 싶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르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이펙 리더 미팅을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뭐 직대 창출해라. 만난 자리에서 사인업해라. 사인업한 사람을 한 달 안에 뭔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줘라. 그리고 STP를 3번 보여줘라. 3번으로 안 되면 5번 보여줘라. 5번 보여줘서 안 되면 패스해라. 롤모델이 되라. 비전이 되라. 이 얘기를 정말 반복해서 매번 하시거든요. 그냥 저는 그것만 염두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어요. 직대 창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롤모델이 되라. 비전이 되세요. 우리 이 강의하면서 비전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저도 되새기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결국 나랑 비슷한 결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 파트너 사람들이 라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분위기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요. 그 더 좋은 사람, 우리는 리크루팅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더 쉽고 만만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나요? 그쵸? 조금 어렵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나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A급 인재를 원하면 내가 A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A급이라는 게 여기서 G급이 높다고 A급은 아니에요. 오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는 리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G급이 높아도 리더가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5가지였어요. 외모관리, 복장, 말투, 자세, 마지막 생활습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답! 없어요. 액티바이즈! 네. 눈으로 바로 보여지는 거. 아쉽습니다. 네. 장동희 사장님. 내가 브랜드여서. 맞긴 한데. 나를 보고 하는 PM 사업이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국제 사업이어서 거울. 네네. 네. 눈에 처음 보는 거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요. 따라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 그쵸. 다 맞긴 한데. 꼭지. 죄송합니다. 신뢰.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나한테 신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액티바이즈.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 관리예요. 내가 독일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봤을 때 이 제품을 먹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뭔가 사람 봤을 때 막 너무 이미지가 좋은 분들 만나면 저 사람 대체 무슨 관리할까? 뭘 먹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 유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PM을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제품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사람이고요. 사업을 이전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먹고 싶게, 사업하고 싶게. 그래서 정돈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밝은 이미지를 풍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밝은 이미지를 풍기려면 내가 이 내면부터 밝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밝고 내가 뭔가 남들이 보여지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일치했을 때 자존감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서는 막 진짜 나 멋있는 사람이야. 나 리더야. 근데 집에 가서 막 컵라면 먹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막 이상한 거 먹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신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루 반짝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이어트 왜 해야 될까요? 액티바이즈! 건강.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대체?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들만 드리나 봐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프로페셔널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다이어트라는데 왜 프로페셔널해 보일까요? 자기 관리. 네, 그쵸? 다이어트는 컨디션 관리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외모 관리는 우리가 피부과 가고 뭐 주사 맞고 시술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 같은 거는 그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내 몸이 너무 무거워 보이면 좀 둔해 보여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사람 만나서 좀 샤프하고 날렵해야지 이 사람 되게 일 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체형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이 느릴 것 같고 책임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뭔가 했다라는 거, 날씬한 몸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 굉장히 통제력이 있구나,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감정 조절을 잘하는구나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조절해야 되는데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리고 루틴을 잘 이제 유지한다라는 거는 셀프 경영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형들을 꾸준히 뭔가 계속 막 모델처럼 날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봤을 때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몸들을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풍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정돈되고 깔끔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게 되고 팔로우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로우십이나 신뢰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말을 막 구워 삶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저 사람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풍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쵸? 똑같이 흰 티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그잖아요. 이 이미지가 사실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예요. 제가 사실은 20년 정도 피부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여드름이 정말 멍게처럼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막 휘핑크림 빵빠레처럼 쌓아서 먹고요. 그런 항상 불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막 몸에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났던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으로 발전하면서 피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고치게 된 계기가 저는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싹 바꿨고요. 이런 내가 루틴화를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그냥 피부가 뭘 안 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수면 상태, 수분 관리, 생활 습관을 저는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맑은 피부인 사람들한테는 뭔가 여유롭고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좀 칙칙하고 푸석푸석한 피부면은 좀 이렇게 버거워 보이죠. PM 사업이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건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피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었고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피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고 위너핏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릿결, 그죠?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 누구랑 사업하고 싶으세요? 왼쪽. 그쵸? 난 이런 힙한 사람이랑 이런 힙한 사람은 나 스폰서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왼쪽처럼 뭔가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고 아나운서 같은 그런 이미지, 그냥 딱 이렇게 봐도 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냥 궁금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 길이도 아주 뭐 단발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기장, 그리고 약간 너무 긴데 치렁치렁한데 막 푸석푸석 하면은 좀 묶어서 아니 단발이 아니라 머리 잘못 났어요. 죄송해요. 묶어주면서 깔끔하게. 네. 그리고 제가 머리 잘 묶는데 이렇게 잔머리가 많아서 이렇게 더듬이처럼 생겨요. 그럴 때는 이제 요즘 왁스 잘 나와요. 스틱 왁스 같은 거 짝짝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죠. 요런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가리면 또 사람이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서 헤어스타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톱, 메이크업, 손이 은근히 많이 보여요. 우리 막 데모할 때도 그리고 보상을 풀 때도 손톱이랑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네일 아트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길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 손톱에 때가 껴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깔끔하고 짧은 손톱. 그리고 너무 막 네일 아트를 했는데 막 요즘에 팁 붙여가지고 길게 막 갈고리처럼 이런 손톱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BGS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갈고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깔끔한 손톱 추천드리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맨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로서 보이려면 뭔가 더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덜어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색조를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은은하게 근데 대신에 그 피부 표현을 조금 깔끔하게 하면 좋고 막 이렇게 스모키 화장 너무 빨간 입술 그리고 요즘에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즙 메이크업 볼터치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우리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를 주고 싶고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장이에요. 복장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러 올 때는 뭐 이렇게 뭐 자켓도 입고 슬랙스도 입고 하지만 동네에서 애들 뭐 픽업하고 할 때는 추리닝 입고 다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장은 내 취향에 맞게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맞는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자켓 같은 거. 근데 제가 PM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왔는데 저는 원래 정장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공하신 리더들 막 이렇게 그 직급이 높으신 그런 그룹장님들을 보니까 다 죄다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정장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저는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SMMM일 때 김정현 리더 언니 리크루팅 했잖아요. 그쵸? 일주일 됐을 때 그때 제가 리더여서 리크루팅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분이 저한테 어떤 뭔가 모를 신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황당그룹장 처음 만났을 때 그 의상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자켓에 이제 그냥 밝게 웃으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계속 생각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복장을 통해서. 근데 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막 돈 얘기 많이 하고 보상 얘기하니까 좀 막 그 명품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시계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로고 플레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명품 덕지덕지하면은 약간 이게 사업보다는 소비로 중심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내 그 체형에 잘 맞는 옷을 입는 거. 이제 뭔가 너무 딱 맞는 옷이가 아니면 요즘에 오버사이즈 유행이라고 또 막 너무 오버한 사이즈를 입는 것들은 사실은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약간 매치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약간 메타인지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인식이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늘 관리된 상태. 오늘 막 준비돼서 나온 게 아니라 실밥 단추가 약간 막 떨어질랑 말랑 그죠? 보풀하기 구겨진 셔츠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복장 그죠? 이게 TPO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뭐 하는 장소죠? 트레이너. 그죠?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즈니스 복장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유회를 가거나 워크숍을 가거나 할 때는 편한 의상 입으셔도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위너비 굿즈 있잖아요. 위너비 후드 너무 좋죠. 예쁘고 저도 너무 자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위너비 그 회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고 오셨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트레이닝 자리고 신규가 없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뭔가 신규가 초대되는 그런 장소 그럴 때는 사실은 위너비 굿즈도 비즈니스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제 그룹에 대한 그런
이런 뭔가 사랑이 있어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려가면서 입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왼쪽처럼 번쩍번쩍하고 명품으로 의감은 옷을 입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처럼 그냥 단정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이런 이미지를 딱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은 예를 보여드리면 좀 단정하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의상. 그래서 내 몸에 잘 맞는 핏, 그리고 심플한 액세서리. 뭔가 귀걸이도 막 이만한 거, 목걸이도 이만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깔끔한 거 있죠. 하나 짝 반짝한 거 그런 게 고급스럽잖아요. 하나, 그냥 딱 하나. 그리고 컬러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게 블랙, 화이트, 뭐 그레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이 좀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죽여줘요, 컬러를 오히려. 그래서 약간 베이지나 브라운이나 약간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색깔을 제가 약간 골라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랑 반대로 약간 얼굴 너무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약간 순둥순둥한 그런 얼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상에서 힘을 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화이트로 그냥 쫙 저렇게 가죽 같은 거 쫙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이미지에 맞는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골라 입는 거. 그리고 여성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 여성의 예를 들었는데, 왜냐면 남자분들은 잘 입어요. 죄송하지만 잘 입어요. 정장은 다 입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의 본능도 거기에 추가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을 예를 제가 들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저는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그룹에서도 그렇고 다른 리더들을 떠올렸을 때 리더인데 여자하고 공주 같은 분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내 스폰서인데 막 여자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스폰서는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중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스타일링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여기다가 이제 올려봤는데 맨 왼쪽에 보면 이제 베트남 치마, 베트남 원피스, 꽃무늬, 샤랄라 쉬폰 원피스 같은 거 있죠. 이거 비즈니스 복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켓 입었는데 왜?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요 공주 치마를 입었어요. 네. 샤샤 원피스, 샤샤 스커트인가? 이런 거 이제 공주 치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은 너무 노출이 있죠. 가슴 골이 보이고 나시티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아래 사진 보풀. 요즘 보풀 제거기 되게 잘 나와요. 쫙쫙 밀어주면은 새우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몸매가 너무 좋아도 이런 레깅스 막 운동복 차림은 사실은 이런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을 믿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노출이 너무 심한 옷 민망하잖아요. 미팅하는데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이런 저는 레이스 주렁주렁도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레이스 주렁주렁. 그리고 이런 모자, 캡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자가 안 돼요. 모든 모자가. 그리고 이런 쪼리, 크록스, 이런 피어싱 주렁주렁, 구겨진 셔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투 같은 경우는 말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정돈이 됐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말이 너무 길면요,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게 되면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핵심을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말끝을 정확하게 똑 끊어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에 힘이 없는 거죠. 아까 김정현 리더니 마이크 없이도 엄청 우렁차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힘이 없어. 그러면은 좀 뭔가
이제 강한 느낌이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내가 모습을 보여주려고 내가 스스로 조금 인식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차분하지만 명확하고 내가 책임지는 어조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IB5를 항시 준비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미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랜 공복에 있다가 미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막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수시로 이거 IB5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과 대화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미팅의 분위기만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쵸? 근데 나랑 미팅을 했는데 입냄새가 기억이 나면은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팅하기 전에 반드시 뭔가 가글이라도 하고 IB5를 저는 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내가 미팅을 할 때 좀 쓰면 좋지 않은 그런 말투. 그러니까 이게 저도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 고쳐야지,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쵸?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 미팅하러 나간 자리에서 모르는 것을 너무 드러내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또는 제가 요즘에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서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너무 조금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미 결과 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거기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추가적인 것들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차라리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자신감 있게. 이거 막 이렇게 비싸서 안 살까봐 이거 사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약간 하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 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원해요. 은근히 결정장애 되게 많아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결정 내려주는 거 오히려 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믿고 하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누구누구님한테 맞는 패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좀 확신을 주면서 제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솔직히란 표현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되게 솔직한 것처럼.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그 뒤에는 대부분 약간 부정이나 변명이나 핑계 같은 것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해요 라는 표현을 그런 군더더기를 그냥 빼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요 근데요 우리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이게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속으로.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 하면서 치고 들어가자. 근데요 PM이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 말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요라 하게 되면은 뭔가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이 되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화제 전환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도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엔 어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내 딴에는 약간 공감을 해주는 말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을 심어주는 말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정보가 부족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은 너무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명확한 단어를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투. 그러면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되게 휩쓸리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성이 없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처럼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례를 보고 판단한 결과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말투들도 이제 이 업 자체를 약간 낮추는 말이 되잖아요.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시스템 탓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업의 구조상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제가 그런 대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말투. 제가 그냥 좀 운이 좋았어요. 사실 운이 좋았겠죠. 운이 좋았겠지만 운이 좋다고 이 사업을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굳이 그렇게 낮추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내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이 결과가 있기까지 정말 뭐 몇 개월 정도 엄청난 몰입과 집중을 했고 엄청나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노력의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애매한 말투라든지 이런 겸손한 말투는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배려가 아니고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를 사용을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자세. 자세가 사실은 말보다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는 신체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표정이에요. 표정은 일단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밝은 이미지를 풍겨야 되기 때문에 밝게 좀 웃어야 되겠지만 너무 실실실실 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이제 입꼬리 올리면서 이렇게 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이제 좀 여유 있는 그런 끄덕끄덕. 근데 막 너무 공감을 해주면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와 이런 거. 너무 이런 끄덕거리면 약간 좀 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시선 처리. 시선 처리는 정확하게 눈을 봐야죠. 우리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대화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무 막 부리부리하게 막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조금 편안하게 눈에 약간 편안하게 약간 미소를 띠면서 아이 컨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책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천장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눈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미팅할 때 제가 정확하게 눈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눈을 이렇게 싹 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랑 같이 아이 컨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앉은 자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테이블에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엉덩이를 뒤에까지 딱 붙여서 좀 90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팅을 하시는 게 좋고 엉덩이 앞으로 쭉 빼서 이렇게 약간 눕듯이 하는 거 또는 다리를 너무 꼰다든지 약간 옆으로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앞으로 부담스럽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보상을 풀다 보면 자꾸 몸이 앞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그럴 때 다시 내가 자각을 하고 좀 약간 뒤로 물러 나오거든요. 조금 바르게 어깨 내리고 이렇게 그런 자세. 그리고 걷는 자세는 사실 미팅하는데 걷는 자세가 왜 중요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팅을 하고 인사하고 같이 나가서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걷는 자세가 평소처럼 걷지 말고 저도 평소에는 막 편하게 걷는데 그럴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또박또박 천천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질질질질 막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막 구부정하게 걷거나 아니면은 너무 막 이렇게 종종종종 걷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무게감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걷는 자세도 좀 신경 쓰면 내가 걷고 그리고 인사하는 자세 같은 경우도 너무 고개를 까딱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정중하게
정중하게 이제 고개 깊이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내 생활 습관. 이 생활 습관이 나의 라이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 같죠?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근데 저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A급 인재를 원하잖아요. 그쵸? A급 인재들은 이거를 더 잘 봐요. 그렇지 않아요? A급 인재들은 A급을 찾아가는데 A급 인재들은 이런 것들을 더 까다롭게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결국 나의 얼굴, 체형, 말투,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바른 생활 어린이처럼. 저도 예전에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새벽까지 막 이렇게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냥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내가 막 밤늦게까지 뭐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뇌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일찍 자라고 해요. 11시엔 자라 그냥 10시, 11시에 자고 그 이상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침에 뭐 6시, 7시에 일찍 일어나서 뇌가 가장 맑을 때 반짝반짝할 때 그때 2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하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일하더라도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자유시간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그 책에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수면이 안정되면 표정이 달라지고 내가 아침을 주도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루틴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사실은 우리는 원하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막 맨날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맡기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루틴이다.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혹시 그 육아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체력이 좋으면 별로 짜증도 안 나요, 애들한테. 근데 내가 체력이 안 좋고 내 몸이 힘들면 되게 짜증 많이 내요, 애들한테. 그러면서 밤에는 자책하죠. 내가 얘한테 나 진짜 못된 엄마야 막 자책한단 말이야. 저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너무 중요하구나. 체력이 내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감정 조절,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읽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말이 좀 정돈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만히 좀 차분히 앉아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밤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따뜻한 뭐 음향탕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명상하는 시간, 그렇게 뭔가 혼자만의 전 차분한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것들, 그다음 약간 뭔가 정돈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은 차분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내가 풍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적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일정해야 되겠죠. 내가 미팅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고 미팅이 없으면 늦잠을 자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삶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저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 시간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매일 내가 꾸준한 습관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식사 관리. 식사도 막 어떤 때는 먹다가 어떤 때는 굶다가 어떤 때는 간식으로 배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내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일정한 루틴화를 시키는 거.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새벽까지 휴대폰. 저도 얼마 전까지 이걸 계속 했었어요. 새벽까지 핸드폰 보는 걸. 근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기 전에 그냥 책상 위에다 핸드폰 놓고 그냥 침대에 가서 바로 자거든요. 그러면 훨씬 수면의 질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새벽까지 휴대폰 볼 때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쵸? 뭐 하세요, 보통? STP 하세요? 리크루팅 할 수 없잖아요, 새벽에. 어차피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남의 인스타 보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갑자기 뭘 또 막 사요. 인스타 보고 하다가. 제가 그랬던 사람이 새벽마다 뭐가 결제를 자꾸 해. 지문 막 눈 이걸로 막 결제되니까. 근데 그거를 좀 끊었어요. 그리고 끼니가 불규칙하게 먹는 거, 이것도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나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지 나도.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그 1년, 2년째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굳이 뭐 남한테 왜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되면 하는 거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얘기를 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인 일정.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걸 들으면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걸 들으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뭐가 내가 중요한 걸 꽂혀 있으면은 그걸 막 하거든요. 즉흥적으로 스케줄 잡는다든지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정돈되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즉흥적으로 뭔가 그런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늘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것들이 지켜졌을 때는 표정이 안정되고 말도 좀 단정해지고 자세나 이런 리더 이미지를 형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오른쪽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얼굴이 피곤해지죠. 새벽까지 핸드폰 보니까. 그리고 말도 급해지고 자세도 막 불안한 거야. 사람 만났을 때 계속 이렇게 자세도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또는 내가 스폰서 또는 파트너 아니면 신규랑 약속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일주일 전에 한 약속인데 그 당일날 아침에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당연히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했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죠. 있지 않아요? 그쵸? 이 사람 늦잠 자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또 취소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루틴화된 사람을 만날 때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뢰도가 있는 거죠. 늘 저 사람은 항상 있는 자리에 있어. 시간 약속을 항상 잘 지켜. 이런 것들. 그리고 신뢰 가능한 사람 곁에 결국은 사람이 붙어요. 그쵸? 처음에 와르르 왔다가 겪어보니까 좀 이 사람 약간 신뢰가 떨어지네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함께 했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이 계속 붙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랑 뭐 약속을 했는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뭔가 모일만 하면 없어져. 모일만 하면 없어져.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내 얼굴에 어제의 생활이 남아있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그쵸. 이게 다 고스란히 남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얼굴 너무 좋아 보이는 날이 있고, 어제 뭐 있었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생활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꾸준히 이어갔을 때 1년 뒤에 내가 리더가 된 모습이 그려지세요? 네. 4명? 4명? 5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내가 보여주는 하루가 또는 나만 알고 있는 내 하루가 누군가가 나를 따라해도 괜찮을 만큼 정돈이 돼 있나? 자신 있다, 나는. 오, 저기, 우와, 뒤에 계신 리더분들 많이 손드셨죠? 사장님, 에티바이저한테. 이걸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대답하고 싶죠? 네 번째, 지금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로 A급 인재가 나한테 비전을 느끼고 나를 롤모델로 삶을 수 있을까? 네. 있다. 나 자신 있다. 김진 사장님. 이제 보이시나 봐요. 네, 아니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이미지는요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꾸밀 수 있어. 하루 소개팅은 반짝 예쁘게 할 수 있어. 머리 세팅도 하고. 근데 결혼해봐서 살면 느끼지 않아요? 저 결혼한 지 제가 1년차, 12년 차거든요. 데이트할 때는 맨날 풀 세팅하고 예쁘게 하고 나갔죠. 결혼하는 순간 이제 그냥 막 안경 쓰고 막 똥머리 하고 막 이상한 잠옷 입고 하잖아요. 그쵸?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말로 사람을 끌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말로 막 부어 살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태에 끌려오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미지는 내가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리더십이 외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리더가 됐다고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저는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쵸? 빨리 가고 싶으면 이거를 좀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뭐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내가 미래에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늘 상상을 했었어요. 상상하고 내가 어떤 사람,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시각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는 과정,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 이런 것들 내가 개선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액티바이즈 하나 남아가지고 네. 손 드신 분 오늘 나오셔가지고 소감 1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분만 해주셔야 돼요. 1분 넘으면 안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남 화순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매니저를 달았는데, 저는 이제 IMM을 목표로 하고, 저기 계시는 저희 정다현님과 함께 오늘 로드맵을 또 작성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너무 유쾌하게 마지막 마무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파이팅! 네, 1분 넘은 시간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1월 마감 모두 잘 하시고 새롭게 2월 준비하시면서 더 좋은 결과 내는 위너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